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 이제 애들도 있고 어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아 회사가 좀 오래 다녀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나의 자그마한 목소리가 크게 울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노동조합인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수시로 정리해고도 당하고 우리 일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바람 방파막이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우리 자관식은 못하지만 노동조합으로 해서 판결되면은 막아낼 수 있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시점에 조합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 단결이 노동조합을 반석 위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노동조합 중심으로 뭉쳐 모든 것을 해결했듯이 우리를 보여주는 울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4대 사업장에서 연간 92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한국 GM의 노동자들. 1937년 시작된 회사의 역사만큼이나 한국 GM 노동조합의 역사도 뿌리가 깊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자세히 모르겠네 지금. 죄송합니다. 잘 71년도예요? 예, 거기까지 제가 다. 노동권이라는 단어를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박정희 군사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민중을 겨누던 시기,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71년 5월 18일) 한국 GM의 전신인 신진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조합을 결성한다. 회사와의 어떤 대화나 무슨 어떤 우리 요구를 당장 관철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러한 것의 만족감, 이런 것이 조합원들 하나하나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파란 속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사측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208명의 조합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800명의 조합원들은 농성에 돌입한다. 사측의 갖은 회의와 억압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켰지만 조합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소비조합, 주택조합을 만들고 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외적인 변화도 있었다. 신진자동차 공업은 1971년 GM코리아로, 1973년 세안자동차로 바뀌게 된다. 경영이 불안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단결하게 된다. 단체 교섭 때 상계지부에서 간부들이 올라와서 노동조합 대표로 교섭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교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동네 지부하고 부산 지부장이 가버렸어. 가버렸는데 뭐냐 그러면 하루 이틀에 도장을 찍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통합시키자. 근데 끈질기게 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설득시켜가지고 3개 지부 통합 대회를 했죠. 1983년 경기가 호전되고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문제는 낮은 임금과 억압적인 현장 통제였다. 그래갖고 한 달 급여가 아마 74,400원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개인 생계는 이제 해 나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민주화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제 85년도에 대대적인
농성이 아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해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두환 집권 이후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첫 파업이 선포되고 가이드라인에 2배가 넘는 인상률을 쟁취했다. 85년 임금 인상 투쟁은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폭발적으로 조직되고 급성장하게 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도 민주노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결국 지도부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고 1987년 10월 16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원영복 지도부가 첫 직선제 지도부로 선출된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의 광풍을 몰고 왔다.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대규모 사업 정리를 단행을 해서 이를 양자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투쟁했지만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 노동자들은 살인과도 같은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 일단은 급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이 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일방적인 형태로 지급을 하고 그거로 연명하면서 싸워 나갔던 것이죠.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여러 가지 어떤 폭력 집단들을 동원해서 공장에서 쫓기고 그리고 또 진입 시도하려던 과정에 계속 타락을 있었고요. 세계 경제 전반이 흔들리면서 회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미국의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 대우를 재출범시키고 2004년 4월에는 보령 공장을, 10월에는 부평 공장을 인수하여 통합한다. (2006년 5월) 복귀를 희망하는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무너진 조직력을 추스리고 본격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한다.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인? 버팀목이죠. 단결이죠. 뭐 엄마 같은 존재죠. 친구죠. 친구 같은 존재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예. 가족? 저희들이 1750명 정리해고자들 원상회복 문제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확고한 저희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설득해내고 전체가 만족할 만한 이런 성과물은 아니었지만 정리해고 원상회복 문제를 매듭짓는 이런 한 해도 됐었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도 여타 사업장보다 더 월등히 민주노총에서 모범 사례로 꼽는 이러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동지들과 함께 같이 투쟁해서 쟁취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좀 머릿속에 생생히 남습니다. 현장에서 주야간 힘들게 일하시는 조합원들의 정말 염원이었던
주간 연속 이기대제를 만들었던 것이 저 집행하는 기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와 좀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우선 그 잘못된 거는 싫다 하더라도 그 뿌리만큼은 기둥만큼은 조합만큼은 건져야 된다.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와 힘을 잘 모아서 이 난국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법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옥죄조여오고 있고 약간은 힘들고 하지만 앞으로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한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6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동지 여러분, 2016년 임단투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임단투는 매년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임단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부들과 조합원을 믿고 그리고 현장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조합원과 함께 승리하는 2016년 임단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걸음을 이어간 한국 GM 노동조합. 원칙에 충실하고 당당하게 조합원과 함께하는 기본이 바로 선 노동조합으로 2016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